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구축된 CSRS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이용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습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평가를 위한 간단한 이론을 설명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화장품 관리 동향을 살펴보면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U와 중국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도 최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내용은 EU SCCS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평가 단계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EU SCCS의 가이드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단계는 4단계로 위험성 확인, 노출 평가, 용량 반응 평가, 위해도 결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성 확인 단계는 물질의 고유한 독성학적 특성, 즉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인비트로, 인비보 및 임상 자료 등 가능한 모든 국내외 자료를 검토합니다. 또한 평가하려는 물질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역시 검토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학 자료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량 반응 평가 단계는 노출과 독성 반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출발점인 포인트 오브 디파처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평가 대상 물질의 위해도 결정에 필요한 독성 기준값을 위험성 확인 단계에서 수집된 독성 자료에서 검토합니다. 가장 타당하고 보수적인 값을 선택하고 선택된 시험 결과 및 독성 값에 따라 적정한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POD 값을 보정합니다. 노출 평가는 화장품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결정해 평가하려는 성분의 화장품 내 기능,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용도, 1회 사용량, 그리고 빈도를 기반으로 인체 노출량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평가 대상, 제품별 특성에 따른 노출 경로, 사용량, 흡수율, 적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노출 시나리오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을 가지고 작성합니다. 작성된 노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외적 노출량은 물질의 농도가 해당 부위에 적용되거나 도달하는 양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피부 흡수가 가능한 부분을 나타내는 잔류 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르는 제품, 예를 들어 크림, 바디로션과 같은 제품은 대부분 100%인 1이 사용되며, 씻어내는 제품, 예를 들어 샤워젤, 샴푸 같은 제품은 더 작은 비율이 사용됩니다. 각 제품에 대한 적절한 잔류 지수는 SCCS 가이드라인이나 식약처의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 계산된 외적 노출량에 경로별 흡수율을 곱하고 체중으로 정규화하면 내적 피부 노출량, 즉 전신 노출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피부 노출에 의한 전신 노출량을 구하는 수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하고자 하는 물질의 단위 면적당 피부 흡수량으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품 중 평가 대상 물질의 함유량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식을 통해 구할 때 피부 흡수율은 실제 시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자료가 없을 경우 보수적으로 50%의 흡수율을 적용합니다. 전신 노출량 산출을 위해 필요한 단위 체중당 1일 사용량은 SCCS 가이드라인에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참고 문헌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SCCS 가이드라인에 제공되고 있는 제품은 21개 제품으로, 이 외의 제품에 대한 사용량의 경우는 참고 문헌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CSRS를 이용할 경우 추가 제품에 대한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CS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가능한 제형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흡입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흡입 노출은 의도된 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티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티어 1은 가장 보수적인 평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성분이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 혹은 분사되고 이 성분이 모두 흡입된다는 가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티어 2는 원박스 모델과 투박스 모델이 있는데요. 원박스 모델은 일정 머무름 공간 내에 평가하고자 하는 성분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분포된 성분이 머무름 시간 동안 호흡을 통해 흡입 노출된다는 가정하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투박스 모델은 공간을 그림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농도는 높으나 체류 시간은 짧은 박스 A에서의 노출량과 이 박스 A에서 확산되어 농도는 낮으나 체류 시간은 긴 박스 B에서의 노출량을 더해 흡입 노출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 분무량, 공기 중 부유 비율, 폐에 남아있는 물질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티어 3는 컨스 엑스포라는 소비자 제품 노출 평가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스 엑스포 모델은 증기에 대한 노출과 스프레이에 대한 노출의 두 가지 흡입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스 엑스포 모델은 분무 지속 시간, 환기율, 에어로졸의 크기 및 분포 등 제품에 특정되는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위해성 결정 단계는 전신 영향에 대한 값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산출된 전신 노출량은 전신 노출에 대한 POD와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한 값인 안전력, MOS가 100 이상인 경우는 위해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력 100은 동물과 사람의 종간 차이 개수 10과 사람 개인 간의 차이 개수 10을 곱한 값입니다. 한편 발암물질 위해도는 T25를 사용한 평생 발암 위험도를 이용한 노출 한계, MOE 방법을 이용해 평가합니다. 현재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예시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각각의 내용과 함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등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CSRS를 이용해 성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SRS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시스템입니다. CSRS에는 5천여 종의 성분에 대한 독성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며 노출 평가를 위한 제품 사용량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CSR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우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CSRS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을 한 뒤 화면 상단의 안전성 검토 버튼을 누르면 안전성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성분의 CAS 번호나 INCI명을 입력하면 해당 성분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 바디로션의 0.3% 정도 사용되는 에틸핵실 글리세린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검토 화면이 뜨면 화면 좌측에 물질명 또는 CASRN란에 에틸핵실 글리세린 또는 CAS 번호인 70445-33-9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 검색 결과에 에틸핵실 글리세린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물질을 체크한 뒤 대상 목록란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대상 목록으로 이동된 에틸핵실 글리세린을 다시 체크한 후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 무독성량, 제품 중 농도, 피부 흡수율, 불확실성 개수, 피부 흡수량, 화장품 사용 면적, 사용 빈도 중 하나를 클릭하면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만약 평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피부 흡수량을 알 경우 피부 흡수량 이용 버튼을, 모를 경우에는 제품 중 농도 이용 버튼을 눌러 각 항목의 값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에틸핵실 글리세린의 피부 흡수량을 모르기 때문에 제품 중 농도 이용 버튼을 눌러 각 항목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품 중 농도를 입력합니다. 에틸핵실 글리세린이 바디로션에 함유된 농도를 퍼센트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0.3%로 가정했기 때문에 0.3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피부 흡수율을 입력합니다. 피부 흡수율을 모른다면 디폴트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유럽의 경우는 50%, 중국의 경우는 100%를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중국 대응용으로 100%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1일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화장품 1일 사용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 SCCS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CSRS 논문 검토를 통해 약 70종의 제품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일일 사용량 항목의 빈칸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각 제품별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바디로션을 클릭하면 빈칸의 일일 사용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각 제품 옆에 있는 국가명은 일일 사용량을 조사한 나라를 뜻합니다. 추가로 사용량의 단위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바디웨이트 퍼 데이인데 일일 단위 체중당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장품 일일 사용량까지 입력하면 전신 노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0.3696mg per kg, 바디웨이트 per day의 값이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력을 구하기 위해 최대 무독성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D 결정 첫 번째 항목인 최대 무독성량의 빈칸을 클릭하면 에틸핵실글리세린의 모든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무독성량은 독성 시험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 등을 나타내지 않거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최대 투여 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독성 시험에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반복 투여 독성 시험과 생식 독성 시험의 최대 무독성량 값을 사용하는데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기본적으로 28일, 90일, 그리고 만성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디로션의 사용 주기를 고려해 90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때 투여 경로를 함께 검토해 경구나 경피 자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자료의 최대 무독성량을 선택하면 단위가 맞을 경우 바로 자동 입력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옆에 직접 입력을 클릭해 직접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최대 무독성량을 선택할 때 28일 자료이거나 확실 중독량, LOAEL 값일 경우라면 불확실성 계수 3을 적용해 입력하는데 불확실성 계수를 여러 번 적용하는 경우 각각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8일에 확실 중독량 값만 있는 경우에는 3 곱하기 3인 9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독성 정보 중 생식 독성 시험의 시험 기간에 대한 자료는 POD 보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면 에틸핵실글리세린의 반복 투여 독성의 최대 무독성량 단위가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이므로 직접 입력을 눌러 값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X 버튼을 차례로 누릅니다. 이렇게 최대 무독성량까지 입력하고 나면 안전력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 안전력은 동물 시험 값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종 간 차이 10과 사람 간 차이 10을 적용하여 100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원하는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노출량과 안전력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 및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인쇄하거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CSRS,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시스템으로서 사용되는 원료의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력을 평가했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품 속 원료의 농도를 조정하거나 독성이 낮은 원료로 교체하는 등으로 제품 생산 전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독성 정보 검토 후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및 저작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시스템 사용 교육을 마칩니다.